여러분 1번 볼게요. 온도가 일정하다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PB는 nRT. 자, 여기에서 압력과 부피 곱은 기체의 뭐에 비례합니다. 몰수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X 기체를 3개, Y 기체를 2개라고 보자. 알겠죠? 콕 A랑 B를 열고 반응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봐봐 여러분. A랑 B를 열어서 반응을 완결한 다음 실린더의 고정장치를 풀었다. 그럼 무조건 몇 기압이 될 때까지 움직여? 1기압이 될 때까지 움직여. 맞지? 그러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A랑 B를 닫고 실린더의 부피를 재봤더니 실린더가 3리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체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1리터, 여기 1리터, 그리고 실린더에 3리터. 총 5리터에 들어가 있죠. 맞지, 그지? 1기압에 5리터니까 PB 값이 얼마가 됩니까? 5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X도 3, Y가 2, 반응 전에 PB 값이 합이 얼마였는데? 5. 반응 후에도 그대로 얼마가 되잖아요? 그대로 5. 분자수가 변화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자, Z 앞에 개수가 2예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죠, 여러분? 자, 그리고 아까 콕 A랑 B를 닫았을 때 여기가 지금 3리터야 라고 했으니까 아니 1기압에 3리터면 기체가 몇 개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3개 있다라고 보면 되죠. 쌤, 누가 있는데요? 뭐 반응 계수상으로 보면 X가 하나가 남았겠네요. 그죠? 그리고 Z가 몇 개가 있고 2개가 있겠죠. 그죠? 근데 굳이 반응식을 쓸 필요가 없어. 아니, X는 하나에 Z가 4개가 있긴 할 텐데 자, 문제는 여러분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것도 나눠 가져야 돼. 막 X 하나를 여기 나눠줘야 되니까 X가 5분의 3만큼 들어갈 거고 Z 4개를 또 1대 1대 3이니까 또 5분의 3이면 5분의 12만큼 들어갈 거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걸 물어본 게 아니어서. 응?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냥 자 X와 Z 혼합기체가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Y가 또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3P개 이렇게 들어있었어. 맞지? 그지? 어차피 반응하고 난 뒤에도 이 전체 분자수는 변화가 없을 거란 말이야. 반응물의 계수합이 어차피 서로 뭐하니까 생성물의 계수합과 동일하니까. 그죠? 이 봐봐요. 자, 콕 C를 열어서 반응을 완결한 다음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C를 닫고 실린더에 부피를 쟀더니 실린더가 2리터다. 그러면 요거 3리터에다가 실린더 2리터까지 해서 총 몇 리터가 돼요? 5리터가 되겠죠. 그럼 PB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3 플러스 3P가 얼마다? 5 이렇게 됩니다. 3P가 2니까 P는 얼마? P는 3분의 2예요. 이렇게. 그래서 2분의 3분의 2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지? 배울 때는 1번처럼만 문제 나와도 많이 틀릴 것 같은데 대학교 그렇지 않을까? 자, 그럼 2번 문제 볼까 여러분? 자, 얘는 요거 좀 봐봐 여러분. 꼭지를 열어서 반응이 완결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 혼합기체에서 C의 부분합이 얼마다? 5분의 4기압이다. 여러분 이제 꼭지를 열었으니까 C의 부피를 얼마라고 할 거예요? 응? C의 부피는 2V. 그렇죠. 그러니까 PB 값은 우리 V를 그냥 1이라고 할게요. 5분의 4 곱하기 얼마를 해줘? 2. 그럼 이게 얼마 나옵니까? 5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자, 여러분 원래 N인 PB 값이 얼마였잖아요. V를 1이라고 하면 A의 PB 값이 2였다. B는 P였다. C가 5분의 8만큼 만들어진대요. 개수비가 2대 1대 2니까 5분의 8, 5분의 4. 여기 남은 게 얼마? 5분의 2. 나는 남은 게 없고 여기는 5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가 얼마가 됩니다. 5분의 4 이렇게. 이게 답이야. 괜찮죠? 그치? 답은 2번. 자, 들어서 3번.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A 대 B 대 C가 1대 1대 2야.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에서는 어차피 분자수가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안 변하죠. 자, 그러면 자, 왼쪽 용기에 A랑 B가 들어있는데 합해서 얼마가 들어있었다? 2P만큼 있었다. 그럼 반응 후에 분자수도 그대로 몇 개가 된다? 2P만큼 있겠다. 괜찮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실험 2를 보자고요. 밑에 거. 자, D는 PB 값 얼마? 15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D를 다 쓴대요. D를 15만큼 다 쓸 때 개수 B가 1대 5대 2니까 3개를 쓰고 얘는 6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맞지, 그지? 선생님, 근데 여기 B랑 C랑 각각 몇 개씩인지를 모르잖아요.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냥 합해서 몇 개 있었다고 보세요. 그냥 합해서 2P가 있었다. B랑 C랑 합해서, 그치? 그리고 그럼 봐봐요. 자, 반응 완결된 뒤 2의 몰 분율이 3분의 2니까 여기 B랑 C랑, 그지? 몇 개, 각각 몇 개씩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3개가 남으면 돼요. 이게 지금 B랑 C랑 합한 게 2P인데 거기서 B를 몇 개를 쓰고 3개를 쓰고, 그죠? 각각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개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이 P가 얼마면 되잖아, 반응 전에 6. 그래서 P가 얼마예요? P는 3이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때? 괜찮지? 나만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B가 몇 개 남았는지 어떻게 알지? 아마 이런 게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3단원 엔탈피를 다 끝내야 되는데 반응의 자발성까지 할 수 있겠죠. 숙제가 그럼 151쪽까지인가 그래요. 지금 다른 반은 한 반 빼고는 다 끝냈어. 3단원. 한 반은 오늘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숙제가 151쪽까지 있다고요? 네. 아니 이번 숙제가 이제 오늘 원래 105쪽까지 숙제였잖아, 그죠? 근데 거기 계산 문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4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여러분 A랑 B랑 볼게요. A가 몇 개? 3개. PB가 3이니까. 여기는 B가 몇 개? 1기압 2리터니까 2개라고 보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A 2개 쓰고 B 2개 쓰고 1개, 2개 만들어줘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헬륨 있지, 헬륨. 헬륨은 X기압에 2리터니까 몇 개 있다고 봐요. 2X개. 이렇게, 그치? 근데 요거 봐봐. C의 몰 분율이 얼마가 돼야 됩니다. 5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지금 C가 몇 개가 있으니까? 1개가 있으니까 전체가 5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x가 1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x가 얼마? x는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죠, 여러분? 자, 실린더의 부피를 구해보랍니다. 아니, PB 값이 5야, 다 해서. 그러면 1기압이니까 전체 부피가 5리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용기가 2리터가 있으니까 실린더만의 부피는 3리터가 돼주면 되죠. 그치?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은 2분의 3입니다. 2분의 5라고 했죠? 2분의 3이 답이야. 알겠지? x가 2분의 1, y가 3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우리 숙제 온 거 좀 빨리 보러 갈까? 자, 질문해 주시지요. 페이지 불러줘. 이거 숙제 지면 그냥 잘 봐. 유정, 잘 풀리지? 잘 풀리지 않아? 그죠? 어렵지 않지, 생각보다?
너가 질문해. 질문 없어? 연재는? 질문 없어요? 그러면 진도 바로 나가도 돼? 땡큐. 그러면 좀 여유롭게 나갈 수 있겠다. 자, 여러분. 자, 엔탈피. 엔탈피는 여러분, 자, H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엔탈피는요, heat, 열에서 따온 거예요. 원래 엔탈피가 원래 뜻은 이래. 물질이 가진 에너지 총량, 요거를 엔탈피라고 합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체량. 근데 여러분,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 엔탈피는요, 물질이 가진 에너지 총량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1몰이라고 하자. 1몰에 물이 있다. 1몰에 물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구하려면 1몰에 물에 들어있는 전자는 다해서 몇 몰만큼 있을 것 같아요? 물 분자 하나당 전자가 몇 개가 들어있어? 10개씩 들어있지? 산소가 8개, 수소가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총 10몰만큼의 전자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일일이 다 구해봐야 되는데 전자 속도 구할 수 있을까? 힘들어요. 그죠? 하나 구하는 것도 버거워. 근데 10몰의 전자가 갖는 모든 속도를 구한다? 이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아. 그래서 구하기 힘든 거야. 서로 뭐가 작용하니까, 서로 막 상호작용이 일어나니까. 막 반발력도 작용하고 막 이러니까. 우선 얘기했죠. 거기다가 봐봐. 물 분자랑 물 분자는 또 무슨 결합을 해요?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거래. 그 물 분자는 인력도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잴 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잴 수도 없는 걸 왜 알려줄까? 그쵸? 우리는 요걸 재는 거야. 델타 H. 엔탈피의 변화량을 재는 거야. 자, 여러분 엔탈피의 변화량은 자, 의미적으로는 나중 엔탈피에서 처음 엔탈피를 뺍니다. 이게 델타 H를 의미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나중 엔탈피랑 처음 엔탈피를 직접 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델타 H를 측정하려고 쓰는 도구가 있지요. 그 도구를 우리는 열량계라고 하는 거예요. 열량계를 가지고 출입하는 에너지를 구하는 거죠. 자, 발음은 열량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이 열량계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통열량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간이 열량계는 돈을 좀 많이 들이지 않아서 만든 열량계야 라고 봐주면 됩니다. 여러분, 얘가 스타이로폼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물이 들어있는 비꺼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다 물을 한 96g을 넣어놨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산화나트륨 있죠? NaOH를 한 4g만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녹아 들어갈 때는 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용액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물에 여러분, 잠깐만. 목이 간질간질거리냐? 물의 처음 온도 먼저 재고 나중 온도 측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열량 들어갑니다. 열량 Q는 CMT가 되죠. 자, 여러분, 물의 비율에다가 잠깐만.
오늘 목을 많이 썼나 봐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용액의 비율에다가 용액의 질량 그리고 용액의 온도 변화를 곱해준다. 알겠죠? 그걸로 출입하는 열량을 구해주는 거야.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NaOH 4g을 녹이는데 열량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kJ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NaOH 몰 질량이 얼마입니까? 40. 그죠? 그러면 NaOH 1몰이 녹아 들어갈 때 출입하는 열량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여기다 몇 배를 해주면 되죠, 여러분? 10배. 그럼 100kJ. 이런 식으로 델타 H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자, 이때 나오는 이 열량을 용액에다 흡수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구했는데 자, 그 열을 일부 비커가 흡수하기도 하고 공기가 흡수하기도 하고 스티로폼, 이 스타이로폼 얘가 흡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오차가 좀 많이 나. 그래서 여러분 자, 오차를 줄이려고 만든 게 이게 통열량계입니다. 이 통열량계 안에는 이렇게 반응실이 아예 따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물을 이렇게 미리 채워 놓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는 이렇게 으쌰 점화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이제 밖에서 스위치를 눌러준다. 그럼 이 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연소를 해. 이렇게. 그럼 봐. 이때 나오는 열이 물의 온도도 올리고, 그죠? 열량계 온도도 같이 올려. 응? 열량계도 열을 흡수할 테니까. 자, 근데 이때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물이 얻은 열량에다가 열량계가 얻은 열량까지 같이 고려를 해요. 그러니까 오차가 줄는 거야. 얘는 아까 용액이 그냥 모든 열을 흡수한다고 가정하고 들어갔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열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물의 비율에다가 물의 질량에 물의 온도 변화를 곱해주시면 되고 열량계 열 용량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해줘라. 오케이? 그럼 여러분 봐봐. 이 온도 변화와 이 온도 변화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 열용량과 이 열용량을 합해서 표현하기도 해요. 전체 열 용량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책에는 열량계는 뭐 힘을 많이 주진 않았어요. 자, 이번에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자, 발열 반응은 엑소서믹 말 그대로 열을 방출한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자, X축이 여기는 시간, Y축은 에너지, 여기는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 여기는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 방출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 온도 올라가겠죠. 그럼 델타 H의 부호는요. 낮은 거에서 처음 걸 빼니까 0보다 뭐하다? 작아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됐지, 그치? 자, 발열 반응의 예시는 뭐가 있는지 볼까? 연소 반응, 누군가를 태워. 발열이죠. 자, 다음 중화 반응,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이것도 발열. 네, 여러분, 금속의 산화. 자, 여러분, 금속의 산화는 주머니 난로, 이런 거 떠올려주면 됩니다. 철가루가 산화되면서 열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생각보다 물질의 상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기체가 액체로 될 때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건 발열 이렇게 들어가요.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요거는 발열 반응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자, 대부분 기체 사실은 모두죠. 기체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 기체의 용해는 발열 이렇게 들어가고요. 원래 대부분 고체 용해는 흡열인데 고체 수산화나트륨과 고체 염화 칼슘,
자, 얘네 용해는 좀 예외입니다. 수산화나트륨과 염화칼슘이 녹아 들어갈 땐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더라. 근데 사실은 이거 빼고 대부분의 고체는 원래 흡열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알고 있는 것도 괜찮아. 우리 염화칼슘 워낙 쓰임새가 많잖아요. 그지? 한겨울에 빙판길 녹기 이럴 때, 그죠? 염화칼슘을 쓰니까. 자, 이건 여러분 흡열 반응. 자, 흡열 반응은 자, X축은 여기는 시간, Y축이 에너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는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 여기는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 자,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 때 이 에너지를 뭐 합니다? 흡수. 그래서 이때는 주위 온도가 내려갑니다. 주위 온도가 하강. 델타 H는 얘는 0보다 뭐하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죠. 됐지, 그지? 그래서 흡열 반응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런 게 들어가. 광합성. 자, 광합성. 그다음 물의 전기분해. 이런 건 다 흡열. 자, 그리고 고체가 액체가 기체로, 이것도 다 흡열.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대부분 고체의 용해, 이것도 흡열. 이렇게 들어가. 이해하셨죠?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NH4Cl 염화 암모늄. 자, NH4NO3 질산 암모늄. 자, 이런 고체를 물에 녹일 때는요, 이때 열을 뭐 한다? 열을 좀 많이 흡수해요. 그래서 얘네는 냉각팩 또는 냉찜질용 팩 이런 거 만드는 데도 쓰고 하죠. 괜찮지? 이건 아마 조금 익숙할 거야. 왜냐면 쌤이 평형 상수, 평형 이동 요 파트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어. 델타 H 부호가 필요해가지고 살짝 기억나죠? 그치? 오케이. 자, 이제 열화학 반응식부터 가볼까? 자, 여러분, 열화학 반응식. 자, 원래 우리가 화학 반응식은 반드시 물질의 상태를 써줘야 되는데, 열화학 반응식은, 자, 얘는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물질이 가진 에너지 크기가 뭐하니까? 달라지니까. 열화학 반응식은 반드시 써야 돼. 알겠죠? 자, 이제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 얘들아. 예를 들면, H2, 자, 소소 기체가 2분의 1 O2 산소 기체와 반응해서 H2O 리퀴드 물을 하나 만든다. 여러분 이때 델타 H는요 마이너스 286kJ 이런 식으로 돼줍니다. 이렇게 델타 H까지 표현을 해주는 게 이게 열화학 반응식이다. 쌤 근데 반응식의 개수를 정수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열화학 반응식은요 분수를 써도 됩니다. 일반 화학 반응식은 분수를 안 쓰잖아. 그죠? 근데 열화학 반응식은 분수를 써도 상관없다. 알겠죠? 자, 봐봐, 여러분. 여기다 두 배를 해주면, 자, EH2, 여기는 O2, 여기는 EH2O, 이렇게 됩니다. 오, 얘는 개수가 두 배가 됐다. 그지? 그럼 이때, 자, 출입하는 에너지도 몇 배가 돼줍니다. 얘도 두 배가 돼줍니다. 개수가 두 배가 되면 출입하는 에너지도 두 배가 돼준다. 됐죠? 자, 이번에는 자, 이 H2 리퀴드. 자, 요게 H2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될 때 얘는 여러분 역반응이잖아요. 그죠? 역반응은 델타 H의 부호는 같고 크기는 이제 부호가 된다.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개수가 두 배면 출입하는 열도 두 배. 역반응이 되면 자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여러분 반응 엔탈피의 종류입니다. 원래 반응 엔탈피의 종류가 많거든. 근데 우리 책에는 좀 자세히 안 해놨어, 얘들아.
근데 꼭 필요한 데 몇 가지가 있어요. 생성 엔탈피, 얘는 정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성 엔탈피는요, 이건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델타 HF야. 자, 여러분 여기다가 도트 이렇게 하나 해주면 이거는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성 엔탈피의 정의부터 가겠습니다. 자, 안정한 가장 안정한 호 원소 물질로부터 1몰 만들 때 출입하는 열이야. 요게 여러분 생성 엔탈피의 정의예요. 알겠지, 그치? 여기 봐봐. 호돈소 물질을 뭔지 알지?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예를 들어 C, 자 얘가 O2 이렇게 반응해서 뭐를 만들어 줍니다? CO2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출입하는 에너지, 요게 바로 CO2의 생성 엔탈피. 이렇게 되는 거야. 쌤, 근데 가장 안정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탄소의 동소체가요, 흑연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어요. 자, 누가 제일 안정하냐면 탄소의 동소체 중에서는 흑연이 가장 안정합니다. 흑연은 여러분, 자, 델타 HF, 자, 표준 생성 엔탈피를 0이라고 잡아줘요.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의 생성 엔탈피는 0이다. 여러분 산소의 동소체도요, O2도 있고 O3 이런 것도 있는데, 자, 누가 제일 안정하냐면 O2가 가장 안정합니다. 그래서 자, 산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도 얘도 0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일일이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이거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 응? 알겠지, 그치?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은 생성 엔탈피가 얼마라고요? 0. 알겠지? 그리고 자, 봐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CO, 자, 일산화탄소 기체가 자 2분의 1 O2 산소 기체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들었다. 얘도 분명히 CO2가 생성되긴 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이때 출입하는 에너지가 생성 엔탈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왠지 아시겠죠? CO가 뭐가 아니니까 요게 호돈소 물질이 아니니까. 됐지? 그러니까 생성 엔탈피를 나타내주는 식이 되려면 반응물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다? 호돈소 물질이어야 한다. 됐지요? 자, 이번엔 여러분 분해 엔탈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해 엔탈피. 자, 이런 분해 엔탈피는 생성 엔탈피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 이렇게 됩니다. 생성 엔탈피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야.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봐봐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C와 O2로 돼. 이런 게 분해 엔탈피를 나타내주는 식이 된다는 거죠. 봐, 여러분. 그러니까 분해 엔탈피는 있지, 생성물이 반드시 뭐가 돼줘야 됩니다? 톳 원소 물질이어야 합니다. 알겠죠? 생성물이 반드시 호돈소 물질이어야 한다. 그때 엔탈피가 분해 엔탈피가 되는 거야. 그냥 분해된다고 분해 엔탈피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생성 엔탈피랑 분해 엔탈피는 정의를 꼭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분 세 번째 중화 엔탈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화 엔탈피는 산과 염기가 반응해, 그죠? 반응을 해서 1몰의 물 생성 시
출입하는 엔탈피, 요게 바로 중화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명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 중화 엔탈피는 산과 염기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어요. 쌤, 아니 이가산과 이가염기가 반응하면 물을 더 많이 만드는 거 아닌가요? 더 많이 만들겠죠. 그때 출입한 에너지는 당연히 더 많겠죠. 근데 중화 엔탈피 정의 자체가 1몰의 물을 만드는데 출입하는 에너지니까 이거는 어떤 산과 어떤 염기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1몰의 물을 만들 때는 다 똑같은 에너지를 방출해 주니까. 무슨 말 이해했죠? 오케이? 종이 잘 잡아놔야 돼. 자, 그 다음 여러분. 자,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모든 반응 엔탈피는요. 다 1몰이 기준입니다. 자, 연소 엔탈피 1몰을 태울 때 출입하는 에너지입니다. 자, 뭐 융해 엔탈피 1몰을 녹일 때 출입하는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어떤 반응 엔탈피건 알겠죠? 기준이 다 1몰이다. 다른 애들은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자 1몰이 기준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여기서 정리해 준 거 생성 엔탈피, 분해 엔탈피, 중화 엔탈피는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 썼죠? 자, 이번 여러분 결합 에너지. 자, 결합 에너지는 말 그대로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아주 중요한 정의가 있어요. 끊기 전에가 기체 상태 분자여야 하고요. 끊고 난 후도 기체 상태 원자여야 합니다. 반드시 물질의 상태가 기체여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겠지, 그지? 고체나 액체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결합 에너지가 맞아요. 근데 만약에 자 여러분 액체 상태의 브로민에 이 결합을 끊어서 자 브로민 원자 기체로 만들었다.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는 결합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자 X축은 시간 Y축은 에너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는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 여기는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 좀만 낮출까? 여기는 여러분 CH4 여기는 EO2라고 하죠. 여기는 CO2 여기는 EH2 이렇게 됩니다. 봐봐. 우리가 여러분 내가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랑 수증기를 만들려면 일단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결합을 다 끊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에너지를 흡수해서 모든 결합을 다 끊으면 C 기체와 수소 원자 4개 이거 기체와 그리고 산소 원자 4개 이렇게 다 찢어져서 다 원자로 만드는 거죠. 그럼 얘네가 다시 새로운 결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랑 H2를 만들겠죠. 그죠? 여러분 내가 이번에는 이산화탄소랑 H2의 결합도 한번 다 끊어볼게요. 그럼 얘도 이렇게 되겠죠. 뭐. 그죠? 분자 내에 있는 모든 공유 결합을 다 끊어주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반응 엔탈피는요. 요만큼 요게 반응 엔탈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델타 H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우리 벡터에 계산하는 거 알잖아. 내가 이 벡터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A는 그냥 놔두고 얘만 돌리자. 마이너스 B. 그래서 A랑 마이너스 B랑 뭐 하면 되잖아. 더하면. 그러면 저 빨간색 화살표만 딱 남겠지. 무슨 말이야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바꿔서 아예 공식처럼 알고 있는 거야. 반응 엔탈피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 자 여기에서 생성물의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을 빼줘라. 이게 바로 델타 H가 되는 거예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을 뺀다. 그지? 요게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 요게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 A 빼기 B, 이게 바로 뭐가 돼주는 거니까 델타 H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자 여러분들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을 빼준 게 델타 H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 실제로 자 결합 에너지가 이제 문제에 주어지느냐? 다 줘, 다 줘. 바로 여기 바로 써볼까요? 반응물에 있는 결합 에너지 합은요. 일단 탄소와 수소 원자 간 결합이 4개 이렇게 들어있겠죠. CH4니까. 그 다음 더하기 이번에는 산소 원자 간 이중 결합도 몇 개 여러분?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해준 게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빼기 자 여기는 탄소와 산소 간 이중 결합이 몇 개 여러분? 2개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간 결합이 4개 이걸 다 더한 걸 빼주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델타 H가 되준다. 이런 결합 에너지는 문제 다 줘. 여러분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알겠지?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 말고 쓰면 돼.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만 빼주면 된다. 됐죠? 오케이. 우리 책 좀 잠깐 볼까? 자, 여러분 책에 보면 110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여러분 결합 에너지가 쭈루룩 나와 있다. 그죠? 자, 여기 보죠. 단위 결합보단 이중 결합이 이중 결합보단 삼중 결합이 결합이 더 세니까 그만큼 결합 끊기가 더 힘들겠다. 그죠?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 커지는 거 보이죠? 질소도 삼중 결합하니까 좀 많이 크잖아요. 됐죠? 이런 거예요, 뭐. 그렇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은 식을 요걸 외워주시는 거예요. 델타 H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 빼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이야. 이런 식으로. 됐죠? 오케이. 자, 뒤로 갑니다. 자, 여러분 113페이지. 자, 대표자료 분석입니다.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 변화. 여러분, 이거 무슨 반응입니까? 델타 H가 0보다 작네요. 발열 반응이죠. 그러니까 주위 온도 뭐 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이 반응에 열화학 반응식을 써봐라. 그럼 EH2 기체. 여기도 O2, 여기도 여러분 기체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EH2O, 여기도 기체 이렇게 써주면 되고. 델타 H는 마이너스 483.6 kJ이야.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이게 열화학 반응식입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수소와 산소로부터 수증기 2몰이 생성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 마이너스 483.6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483.6kJ만큼 주위로 뭐한다? 방출한다. 라고 써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수증 1몰이 분해가 될 때, 자, 여러분, 분해될 때는 역으로 뭐 해야죠? 올라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뀌어. 근데 여러분, 자, 이 몰의 수증기가 분해될 때 483.6이니까 1몰이 분해될 때는 얼마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자, 241.8kJ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번엔 5번 가볼까요? 수소 2몰과 산소 1몰의 엔탈피 합은 수증기 2몰의 엔탈피 합보다 당연히 크죠?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자, 수증기 2몰의 엔탈피는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수증기 2몰 할 때 반응 엔탈피가 마이너스 483.6인 거지 수증기 자체 엔탈피는 못 구합니다. 자, 수증기 생성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치? 자, 수증기의 생성 엔탈피 여러분 틀린 거 아시죠? 뭐로 나눠줘야 됩니다? 2로 나눠줘야 됩니다. 모든 반응 엔탈피는 무조건 몇 몰이 기준이다? 1몰이 기준입니다. 생성 엔탈피니까
쟤는 지금 아까 이물이 만들어질 때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X. 5번은 별표 좀 해줄래요? 자, 수소기체 이물과 산소기체 일몰이 반응해서 이물을 만들 때, 자, 여러분, 이물을 만든다면, 물은 수증기보다 에너지가 엔탈피가 더 작으니까 더 분명히 아래에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H는 기체보다 같은 물질이라면 엔탈피가 더 작아요. 그러면 물이 될 때는 여러분 더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이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자, 보기 5번에 델타 H는 마이너스 483.6kJ보다 작을 거야. 이게 맞는 표현이 된다는 거. 왜?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만약에 방출하는 에너지는 더 크다라고 해야 맞는 거고, 무슨 아시죠? 크기 자체로는 더 크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 주니까. 근데 델타 H는 음수여서 더 작다가 이게 맞는 표현이 된단 말이야. 이거는 알면서도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호기원 꼭 조심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엔 여러분, 자, 헬스 법칙 바로 넘어갑니다. 헬스. 여러분, 우리가 이 헬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헬스 법칙은 총 열량 불변의 법칙, 이거를 헬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총 열량 불변의 법칙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탄소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고, 여기는 CO, 일산화탄소가 있다. 자, 이거는 여러분 CO2가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얘가 C, 여기는 CO, 여기는 CO2.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탄소가 일산화탄소로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다? 산소 기체가 필요하고요. 일산화탄소가 여기도 마찬가지 산소랑 빠져 반응해서 CO2가 되겠다. 그죠? 이번엔 경로를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탄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한 방에 CO2가 될 수도 있죠. 지금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이 크게 경로가 두 가지로 나눠준 거예요. 일산화탄소를 거쳐서 CO2가 되느냐, 아니면 한 번에 CO2가 되느냐. 맞죠? 봐봐요. 자, 이번에는 이때 나오는 에너지가 델타 H1. 이때 나오는 에너지 요거는 델타 H2. 자, 이때 나오는 에너지 요거는 델타 H3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봐봐요. 헬스 법칙은 뭐냐면, 최초의 반응물과 최종 생성물만 동일하다면 반응 경로에 상관없이 출입하는 총 열량의 합은 같다. 이게 헬스 법칙입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아요? 원래 법칙들이 그래. 그지? 법칙들은 너무 당연해 보여, 원래. 그럼 봐봐요. 제가 언제 써먹냐면, 자, 이 헬스 법칙은 실험으로 구하기 힘든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 이때 많이 써먹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델타 H 1, 2, 3 중에 사실 누구는 실험으로 구할 수가 없냐면 바로 델타 H1이에요. 델타 H1은 실험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쌤, 그냥 탄소 1몰에 산소 2분의 1몰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집어넣고 반응을 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탄소는 분명히 산소 2개랑 결합을 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제어를 할 거야? 야, 오늘은 산소 하나씩만 결합하는 날이야, 얘들아. 교육이 안 돼, 애들이. 그러니까 어떤 탄소는 분명히 산소 2개랑 결합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럼 누군가는 산소가 없으니까 그냥 탄소로 나오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델타 H1은 실험으로 구할 수가 없다. 근데 델타 H3나 델타 H2는 산소를 그냥 왕창 넣고 실험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해가지? 어쨌든 최종적으로 CO2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산소를 잔뜩 넣고 반응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델타 H1을 어떻게 구해주느냐? 이거는 델타 H3에서 델타 H2 이걸 빼주면 된다. 됐죠, 그죠? 물론 이 의미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헬스 법칙의 가장 큰 의미는 이거예요. 열화 반응식을 있잖아. 마음대로 더하고 곱하고 빼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알겠죠? 그 이론의 기반이 되는 게 그게 헬스 법칙이 되는 거야. 알겠죠? 봐봐 여러분. 어떨 때 써먹냐면 자 여기 오시죠. 만약에 C가 있어. 얘를 산소랑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었어. 이때 출입하는 에너지는 델타 H1이라고 해볼게요. 이번에는 H2 여러분 수소 기체가 자 2분의 1 O2 산소 기체랑 반응을 해서 H2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출입하는 에너지는 델타 H2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죠? 네, 여러분 CH4 자 메테인이 산소 기체랑 반응을 해. 그래서 여러분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지고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출입하는 에너지는 델타 H3라고 하겠다.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CH4 자 메테인 생성 엔탈피를 델타 H1, 2, 3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봐봐. 얘를 생성 엔탈피 C기요. C와 H2가 반응을 해서 뭐를 만들어 줍니다. CH4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거 잘 들어봐. 이거 되게 단순해 얘들아. 근데 정말 쓰임새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 탄소가 반응물에 있어. 얘도 지금 같은 반응물에 있어. 그러니까 같은 쪽에 있을 때는 부호가 변화가 없어. 델타 H1 그냥 가지고 와. 자, 여러분 수소 얘도 반응물에 있고 그죠? 여기도 반응물 쪽에 있으니까 얘도 부호는 그냥 가지고 오되 개수가 안 맞으니까 여기다 몇 배를 해줘 여러분? 델타 H2에다가 2배를 해줘. 이렇게. 자, 이번에는 CH4를 볼 거야. CH4가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 반대쪽에 있지. 그러니까 이때는 빼줘야 돼. 마이너스 델타 H3 이렇게 들어가. 무슨 말이 하셨어요?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봐봐. 여기다가 2배를 해볼게. 그럼 이렇게 되겠다, 그치? 여기다 뺄 거야. 자,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그런 다음에 이 식 3개를 다 더해보자. 여러분, O2 다 날라가죠? CO2 날라가고, 얘도 날라가고. 딱 뭐만 남나요? C 플러스 EH2는 CH4.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더하고 빼고 하는데 안 보여. 저기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온단 말이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이거 되게 단순해 얘들아. 같은 쪽은 더해. 반대쪽에 있으면 빼. 개수가 안 맞으면 맞춰줘. 그게 다야. 무슨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이 3단원 엔탈피에서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방법이거든.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단순하잖아. 괜찮지, 그치?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식이 하나 더 만들어지거든? 아까 우리가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반응물에 있는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에 있는 결합 에너지 합을 빼세요 라고 했잖아. 그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생성 엔탈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C가 소선한 반응을 해서 CH4를 만들어. 이건 델타 H1이라고 하자. 이번엔 여러분 두 번째 갑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탄소가 O2랑 반응을 해. 그 CO2가 만들어줘. 자, 이거는 델타 H2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자, H2가
2분의 1 O2랑 반응을 해서 H2를 만들어줘. 이거는 델타 H3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델타 H 1, 2, 3가 다 생성 엔탈피인 거 알지? 왜? 반응물이 다 뭐니까? 다 호돈수 물질이니까. 맞지, 그치? 그럼 봐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CH4, 요거를 완전 연소시킬 거예요. 그래서 CO2랑 H2를 만들 거야. 이렇게. 그럼 요때 델타 H를 델타 H 1, 2, 3를 한번 나타내 보세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여러분, CO2 한번 찾아봐. 여기 같은 오른쪽에 있지. 그러니까 델타 H2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H2 찾아보자. 얘도 같은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 델타 H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메테인. 자, CH4는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 반대쪽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델타 H1 이렇게 해주면 돼요. O2는요, 얘는 어차피 0이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호돈수 물질은 생성 엔탈피가 0이니까. 맞죠,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그죠? 이거를 이제 말로 바꿔보는 거야. 자, 반응 엔탈피는요, 생성 엔탈피 합. 여기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합을 빼주면 됩니다. 이 엔탈피를 또 한글로 썼네. 잠깐 이거 몇 개 긴가 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합을 빼줘라.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러면 델타 H가 나온다. 지금 얘들아, 지금 식을 지금 몇 개를 한 거예요? 식을 2개를 했어, 오늘. 아까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델타 H 구하는 거 하나, 생성 엔탈피를 가지고 델타 H를 구하는 거 하나, 이렇게 2가지를 한 거야. 설마 이해하셨죠? 결합 에너지는 뭐에서 뭐를 빼주라고? 반응물 거에서 생성물 거 빼주고, 생성 엔탈피를 구할 때는 생성물 거에서 반응물 걸 빼주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반대니까. 알겠죠?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좀 빠르게 어떤 식으로 써먹나 보여줘 볼게요, 여러분. 122페이지. 자, 여기 봐봐요. 자, A. 여기 A 여기 있다. 얘도 반응물이니까, 그러면 얘는 델타 H1 그냥 가지고 와. 맞지, 그치? 요네 D 가자, D. 자, 시계 B는 할 필요 없어. 왜? 아니, A 했잖아. 하나만 하면 돼. 한 가지 반응식을 하나만 하면 돼. 여러 개 보는 거 아니야. 알겠죠? 여기서는 여러분 C를 봐도 되고 D를 봐도 돼. 만약 여러분들이 C를 봤다면 C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얘는 왼쪽에는 오른쪽에 있죠. 반대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죠? 자, 마이너스 2 델타 H2 2배 해줘야 되잖아요. 얘는 C고 얘는 뭐가 되니까? 얘는 EC가 되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여러분. 실제로 봐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D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둘이 더해보세요. 그럼 A 플러스 2D는 B 플러스 2C 바로 나오잖아요. 반응식에 있는 거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맞춰주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나머지 알아서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델타 H는 X 마이너스 얼마? 2Y.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X 마이너스 2Y야. 이렇게 바로 들어가시면 되죠. 여기 있는 풀이법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 시간 엄청 오래 걸려. 이렇게 안 돼, 여러분. 이쪽으로 하지 마시고, 쌤이 좀 알려준 방식으로 하시고, 쌤이 좀 알려준 방식이 여기 다른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쌤이 알려준 방법이야. 다른 풀이라고 된 거. 이걸로 써서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여러분. 이번엔 퀘스천 1 볼게요. 자, 여기도 한번 해보자.
A 왼쪽, 얘도 왼쪽이에요. 몇 배 주세요, 여러분? 2배. 그러니까 이 델타 H1 이렇게 해주고, 자, 다른 건 보지 말고 2만 볼게요. 어차피 CD는 양쪽에 다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다, 그죠? 플러스 얼마? 델타 H2 이러면 끝이에요. 이 델타 H1 플러스 델타 H2. 괜찮죠? 오케이. 자, 얘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자, SO2 얘는 오른쪽, 얘는 어디 있어, 여러분? 얘는 왼쪽에 있으니까 2배 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297에다가 몇 배 해주시고 2배. SO3는 같은 쪽에 있으니까 그냥 뭐만 하면 되죠?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 791 이러면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여러분 2번 봐봐요. 자, 25도 실기업소 탄소와 관련된 반응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될 때 반응 엔탈피를 구해봐라. 요거 지금 파란색 요거 구해주면 되거든요. 쌤, 근데 여기 O2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O2처럼 여기도 O2, 여기도 O2 변화가 없죠? 이거는 그냥 개무시,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변화 없는 건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지워지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자, 이거 여러분 델타 H를 구하려면 얘랑 얘랑 그냥 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밑으로 다 내려가니까. 얘를 뭐 하면 되겠다, 여러분? 얘를 돌리면 되지 않겠어요? 돌린 다음 둘이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93.5 플러스 395.4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델타 H는 1.9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도 퀘스천 3 델타 H2를 한번 구해봐라. 자, 여러분 얘는 그러면 얘만 돌려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리고 둘이 더해버리면 되잖아.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395 더하기 얼마? 98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요거는 물이 수증기로 되는 반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 델타 H 구하는 거예요. 얘는 요것만 돌려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둘이 더해주면 되니까 285.8 마이너스 241.8이니까 플러스 얼마? 44 이렇게 나올 거야. 됐죠, 그죠? 별거 없지 않아요? 그지? 할만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 했어. 요거 하나만 올려하고 잠깐 쉴게요. 잠깐 쉴 때 준우는 얼른 짐 싸서 가고. 그리고 내가 영상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뒤에 거는 영상으로 봐. 알겠지? 여기 봐. 자, 여러분. 흑연 일몰이 연소하는 반응에 열화 반응식을 쓰세요. 자, 이건 어딜 봐야 되냐면 델타 H1을 봐야 되는데 이 H2 변화가 없는 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O2도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C 플러스 4O2가 4CO2로 되는 반응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델타 H1을. 우선 알겠죠? 그런데 열화 반응식 쓰라고 했으니까 뭐 C가 O2랑 반응해서 CO2로 되는 거지. 이렇게 해주고, 자, 델타 H는 4분의 델타 H1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잖아. 그죠? 왜냐면 지금 델타 H1이 CO2 몇 몰 만들어질 때니까 4몰. 그죠? 1몰 만들어질 때는 4분의 델타 H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물의 생성 엔탈피를 구해봐라. 여러분, 물의 생성은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여기 델타 H2를 보면 되겠다. 그죠? 여기도 4CO2는 변화가 뭐하니? 얘는 변화가 없잖아. 그죠?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자, 여러분. 그럼 물의 생성 엔탈피는 델타 H2를 그냥 가면 안 되고 뭐로 나눠줘라? 2로 나눠줘야 됩니다. 무조건 1몰이 기준이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헬스 법칙을 가지고 델타 H3를 한번 구해봐. 여러분 델타 H3를 구하려면 얘만 돌려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 빼기 델타 H4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번에는
자, CO2의 생성 엔탈피 4분의 1 델타 H인데 괜찮아요. 자, 물의 분해 엔탈피는 반대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H 이것도 괜찮지? 자, 다음. 자, 에타인의 연소 엔탈피. 여러분, 에타인 연소 엔탈피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몇 몰을 태웠네? 2몰을 태웠으니까 2로 나눠줘야죠. 2분의 1 델타 H4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1몰이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흑연이 에타인보다 크다. 여러분, 2몰의 에타인을 태울 때 델타 H4만큼 나왔으니까 1몰일 때 이거 딱 반만큼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얘는 지금 4몰을 태울 때 델타 H1이니까 4분의 1몰이면 한 이만큼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훨씬 더 커요? 에타인 1몰 연소율이 훨씬 더 크지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이거 크기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델타 H를 물어보는 건지 꼭 확인해야 되는데 방출하는 에너지, 이런 크기를 물어보는 거죠. 자, 에타인 1g이 연소할 때 방출한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타인은 분자량이 얼마냐면 26입니다. 얘를 지금 2몰을 태우니까 몇 g을 태우는 거잖아요? 52g을 태우는 거죠? 52g을 태울 때 에너지가 델타 H4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1g을 태울 때는 5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응?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짜잘한 거, 1몰이냐, 1g이냐, 이런 걸 잘 봐야죠. 응? 됐지? 오케이. 됐어, 여러분. 헬스 법칙까지 다 했어. 금방 하죠? 주는 짐 싸? 자, 우린 잠깐만 쉬었다가 반응의 자발성 들어가겠습니다. 반응의 자발성 얼마 안 걸려, 여러분? 자발성. 이거 다 썼지? 어. 자, 반응의 자발성. 이게 반응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발적 변화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비자발적 변화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자발적 변화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도 화학 변화가 진행이 된다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자발적 변화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비자발적 변화는 이거는 외부의 도움이 있을 때만 변화가 가능한 거, 이거를 비자발적 변화야 라는 표현을 쓴다.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이 자발적 변화가 되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향수병이거든? 이거 원래 쌤이 좋아하는 향수기는 한데, 이건 약간 이미테이션이야. 너무 진짜는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이 향이 똑같진 않고 살짝 비슷해.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냄새 나는지 봐봐. 바람이 이쪽으로 와서 여러분 안 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퍼지겠죠. 나는 나는데 여러분들 좀 있으면 날 수도 있어요. 내가 향수병을 열어두면 향수 냄새 이렇게 퍼지잖아. 이거는 자발이죠. 그치? 퍼졌던 향수 냄새가 다시 한 곳으로 모여들어. 이거는 비자발이죠. 그 냄새나? 좀 있으면 연재 날 거야. 맞아. 이게 자발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하일이 나왔나? 아직 안 나? 나는 것 같아. 이게 이게 이 향이 집시워터라는 향인데 실제로 비싼 거는 그거 어디 거더라 뭐 있는데 그거는 한 병에 50만 원인가 정도 해요. 뭐 용량은 좀 크긴 한데 그것도 세일해서 50만 원이니까 안 하면 더 비싸겠죠. 그지?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 물에다가 잉크방울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잉크방울이 쫙 퍼져. 이거는 자발이죠. 퍼졌던 잉크방울이 다시 모여들어. 볼 수 있겠어요? 못 볼 것 같죠? 이건 비자발이죠. 이해가지, 그치? 그러니까 이 자발적 변화는, 자, 여러분,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애들이 자발이더라. 쌤, 근데 엔트로피가 뭐예요? 발음은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이걸 우리말로 무질서도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무질서가 영어로 disorder인 거 알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이렇게 S로 나타내줘. 쌤, disorder면 D를 따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어중간해서 따와가지고 엔트로피를 이렇게 S로 표현을 해줘. 자, 그 다음 비자발적 변화는 전체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는 비자발적 변화. 이렇게 돼요. 이게 자연계가 질소보다는 무질소 쪽이 자발적으로, 그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 어떤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게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우리가 만약 보수공사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이 언젠가 뭐 하겠죠?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죠? 무너져서 다시 다 흩어지지 않을까? 그런 게 자발이라는 거죠. 무슨 알겠지, 그치? 그리고 이 전체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개의 엔트로피와 주위의 엔트로피를 합한 거예요. 쌤, 그 개가 뭡니까? 여러분, 개는 좀 쉽게 생각하면 돼요. 개는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 있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반응물, 생성물, 이런 것들을 개라고 봐주면 되고, 주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주위의 공간, 이런 걸 주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개도 원래 좀 구분하기도 해. 개를 열린 개, 닫힌 개, 고립 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걸 뒤에다가 쓸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개를 한번 이렇게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누고 여기는 물질, 여기는 에너지. 자, 볼게요. 여러분, 열린 개는 물질도 드나들고 에너지도 드나들 수 있는 걸 열린 개라고 그래요. 만약 여러분, 내가 비커에 물을 담아놨다. 그럼 물이 뭐 하겠죠? 증발해서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왔다 갔다 가능하잖아? 그리고 물이 증발하려면 에너지를 또 뭐 해야 되잖아? 흡수해야 되잖아요. 에너지 추입도 존재하겠죠. 그치? 이런 게 열린 개. 그 다음에 여러분, 닫힌 개. 닫힌 개는 쉽게 얘기하면 뚜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덮개가 있으니까 물질이 드나들지는 못해요. 자, 물질의 드나듦은 없는데 에너지의 드나듦은 있는 걸 닫힌 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고립계. 고립계는 물질과 에너지가 다 드나들지 못하는 걸 고립계라고 합니다. 고립계의 가장 대표적인 건 보온병입니다. 근데 보온병도 완벽한 고립계는 아니야, 사실은. 그쵸? 언젠간 식잖아, 뜨거운 물이.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개의 엔트로피가 언제 증가하는가? 자, 여러분. 고체보다는 액체가 엔트로피가 커요. 그리고 액체보다는 기체가 엔트로피가 더 큰데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반응식에서 만약 기체가 없다가 기체가 만들어진다? 그럼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선 알겠죠, 여러분? 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여기는 고체 염화나트륨이 있고 얘를 물에 녹여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든다면 여러분, 자, 얘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이제 물과 나트륨이온, 염화인이 막 섞였잖아요. 이게 더 무질서해졌잖아. 그죠? 이런 게 무질서도가 더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는 기체의 분자 수가 증가하는 반응은 다 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만약 금속,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켰다. 그래서 MgCl2 염화 마그네슘 수용액이 만들어지고 H2 소소 기체가 만들어져요. 이러면 없던 기체가 나타났네. 그러니까 개의 엔트로피는 증가. 이렇게 돼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 다음 여러분 주위 엔트로피 변화는 더 간단해요. 자, 주위 엔트로피는 언제 증가하냐면 온도가 뭐 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주위 엔트로피 증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주위 엔트로피가 자 감소하는 경우는 온도가 뭐 할 때 온도가 내려갈 때 그러면 주위 엔트로피는 감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언제 온도가 올라가겠네요. 자, 정반응이 무슨 반응일 때? 발열 반응일 때. 주위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여러분 정반응이 흡열 반응일 때, 자, 이때는 주위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라고 봐주면 돼요. 괜찮죠, 여러분? 오케이. 그럼 요걸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썼나요? 지난주에도 이 마지막 시간에 영상을 찍었었잖아. 근데 선생님 너무 피곤해 보이는 게 영상으로 보이던데요? 어? 좀 낮 시간대 찍어놔야죠. 자, 여러분 요번에는 자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여기는 개와 주의, 자 여기는 전체 엔트로피, 요거는 개 엔트로피, 요거는 주의 엔트로피. 자, 총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개의 엔트로피가 증가, 주의 엔트로피도 증가, 이런 경우. 그 다음, 개의 엔트로피도 감소, 주의 엔트로피도 감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둘 다 증가하면 전체는 항상 증가하니까 이럴 때는 항상 자발 이렇게 되고요. 이럴 때는 항상 비자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오케이? 근데 만약에 봐봐. 개의 엔트로피는 증가하는데 주의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개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만 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주냐면, 만약에 얘가 더 크잖아요. 증가하는 게 감소하는 것보다 크다? 아, 이때는 자발이겠다. 만약 감소하는 게 더 크다면, 아, 이때는 비자발이겠다. 이해가시죠? 둘 중에 더 큰 걸 따라가야 되니까. 만약에 감소하는 게 더 크다면 이때는 비자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증가하는 게 더 크다면 이때는 자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증가 감소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사실 이게 여러분 요걸 한번 봐봐요. 우리가 만약에 고체가 액체로 되고 액체가 자 이제 기체로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봐봐. 자, 이때는 여러분 개의 엔트로피는 증가하죠. 맞지, 그지? 근데 여러분 이거 전반은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건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흡열 반응이죠. 얘는 흡열 반응이니까 주위 엔트로피는 뭐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게 항상 자발이지는 않은 거예요. 이 두 가지 같이 공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만약에 여러분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게 항상 자발이면 지금 지구 우주의 나이가 꽤 됐죠? 그지? 지구가 46억 년이고 보통 우주 나이는 얼마 정도 됐다고 하잖아요? 우주 나이가 얼마야? 한 137억 년 정도라고 보통 하잖아. 그죠? 그럼 그 오랜 시간이 겹치면서 계속 무질서한 쪽으로만 가면 지금 다 기체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럼 어떤 물질의 형태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물질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물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죠? 두 가지 같이 공존을 하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만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거를 가끔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직장을 구할 때 그죠?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뭔가 직장이 돈을 잘 벌어. 물론 크죠. 안정적인 거니까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돈은 잘 버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지만 뭔가 보람도 느끼고 되게 일하는 게 막 되게 즐겁고 사실 그런 직업이 최고죠.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쌤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해줘. 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는 뭔가 약간 익사이팅한 느낌. 알겠죠? 뭔가 무질서해지고 막 이러는 거니까 뭔가 익사이팅하고 막 그런 거라고 한다면 자, 주위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만약에 우리가 항상 자발이 이렇게 되잖아. 자, 개가 증가 그리고 주위 이것도 증가인데 이거는 델타 H가 0보다 뭐한 거? 작은 거니까 델타 H가 0보다 작은 거는 뭔가 좀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 보통 에너지가 작을수록 물질이 더 모여지잖아요. 더 안정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는 뭐를 추구하는 거고 그러면 뭔가 재미, 익사이팅 이런 걸 추구하는 거고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야 이거는 물질이 가진 에너지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정도 같이 동시에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하면서도 익사이팅한 걸 이 세상도 추구한다는 거야. 사람 자체도 그러지만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바로 만약 여러분들이 밖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놀고 쇼핑하고 뭐 놀아와서 뭐 노래하고 뭐 그런 게 즐거울 때도 있지만 가끔 때로는 아 진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잠만 자고 싶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게 같이 공존을 한다는 거죠. 무슨 알겠지, 그치? 예전에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를 원래 엔트로피가 책이 많아. 엔트로 관련된 책이 되게 많은데 이 엔트로피를 약간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쓴 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엔트로피를 쓴 저자들 중에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뭐 어느 정도까지 깊이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막 그러기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게 사실은 내 의지가 아니다. 이건 어차피 우주의 흐름대로 나는 그냥 따라가고 있다. 약간 그런 데서 내가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막 그러기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도 사실 내 선택이 아니라 단지 그냥 우주의 흐름일 뿐이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철학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나 봐. 철학이 위험한 학문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자, 뭐 그렇게까지 뭐 그죠? 자, 여러분 143페이지 볼게요.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자발적으로 암모니아를 만든다. 사실은 이 자발적으로의 힌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은 자발이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자발이야 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어죠? 플러스야.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여러분 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자, N2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어준다. 여기는 여러분 분자수가 뭐합니까? 감소하죠. 그러니까 계기 엔트로피는 감소. 그러니까 부호가 뭐가 돼야죠, 여러분?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요. 아니 근데 전체가 플러스가 되려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의 부호는 얘는 무조건 플러스 이렇게 돼줘야죠. 자, 여러분들이 질소랑 소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반응이 전반응이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외우고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왜? 문제에 자발적으로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위의 엔트로피가 플러스가 된다는 건, 아, 얘는 엔탈피가 0보다 작은 발열 반응인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발열 반응이 일어나야 주위 엔트로피가 증가하니까. 이해했죠? 오케이. 자, 여기 보겠습니다. 가는 여러분, 개의 엔트로피가 주위의 엔트로피보다 크다? 이러면 비자발이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가 일어나면, 네, 발열 반응, 주위 온도 높아질 거예요. 자, 가와 물이 수소와 산소로 될 때의 개의 엔트로피 부호가 같다. 여러분, 얘는 개의 엔트로피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증가. 근데 우리 문제에 주어진 건 감소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얘는 여러분, 이거 메테인 연소 반응입니다. 연소는 무조건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의 부호는 서로 뭐하다?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지? 오케이. 자, 그럼 뒤로 갔어. 이번에는 146페이지. 자, 일전 압력에서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가나다를 모형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여러분, 액체, 고체, 여기는 기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엔트로피는 다가 나보다 크다. 네, 더 크죠. 기체가 더 크잖아요. 가에서 다로 갈 때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0보다 작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0보다 뭐합니까? 크다. 그죠? 자,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나에서 가로 갈 때는 살짝 늘어나고 가에서 다로 갈 때는 많이 늘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가에서 닿을 때가 더 큽니다. 이렇게. 괜찮지? 오케이.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개의 엔트로피는 여러분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분자수가 줄어드니까. 그죠? 주위의 엔트로피는 0보다 크다. 발열 반응이니까 주위 엔트로피는 네, 증가합니다. 여러분, 주위 엔트로피 변화가 개의 엔트로피 변화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왜?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요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는 거. 이렇게. 됐지, 그치? 오케이. 자, 뒤로 갔어. 이번에 이제 고난도 가볼까요? 자, 151페이지에요. 자, 25도 실기압에서 X와 Y가 반응해서 자, 여기도 자발적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겠다. 단위 부피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는 맨날 똑같아요. 아보가드로 법칙.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식을 생각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요거는 X2랑 Y2가 반응해서 뭐를 만들어 주니까 X, Y3를 만들어 주니까 계수비는 1대 3대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개의 엔트로피는 뭐 한다? 감소. 일정한 게 아니야. 그치? 아니, 개의 엔트로피는 감소하는데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려면 전반에 무슨 반응이어야 되겠어요? 발열 반응이어야 되겠죠. 주위 엔트로피는 증가해야 되니까. 그치?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변화가 더 커야 자발이 되는 겁니까? 주위가 더 커야 되니까 1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자, 이번엔 2번. 자, 개의 엔트로피 변화. 여러분, 가는, 여기 보시죠. 가는 개의 엔트로피 뭐합니까? 감소. 그죠? 근데 가와 단인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델타 H1은 0보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자, 나는
얘는 K의 엔트로피가 뭐하네요, 여러분? 증가하죠. 근데 다가 비자발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 델타 H2는 0보다 뭐 해야겠다? 커야겠다. 자, 다도 K의 엔트로피는 감소하는데 자발이니까 델타 H3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들어가죠. 여러분, K의 엔트로피 변화는 나가 가보다 큰 거? 네, 맞습니다. 다해서 델타 H3는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죠? 여러분, 1, 2, 3를 다 도입을 해요. 다 더해주면 어디 지워지는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얘랑 얘는 지워지겠다, 그죠? 그러면 4, xy, 2, y2, 4, xy2가 남을 텐데 얘는 가 반응식의 몇 배네 그냥? 2배. 가가 발열 반응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0보다 뭐 해야죠? 작아야겠다. 이렇게. 응? 알겠지? 오케이. 자, 여기는 3번. 자, 25도 실기업에서 반응 가나다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개도 증가, 주의도 증가, 얘는 항상 자발 이렇게 되겠다, 그죠? 나는 여러분, 개는 감소하고 주의는 증가하는데 그래도 증가한 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도 뭐가 되겠죠? 가도 자발이야 이렇게 들어가고 다는 뭐 다 비자발이죠. 항상 비자발. 라는 자 개는 증가하고 주의는 감소했는데 감소한 더 크지. 그러니까 라도 뭐가 되는 거야? 라도 비자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점선이 사실은 자발과 비자발 영역을 나눠 놓은 거야. 알지? 오케이. 가와 다에서 개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죠. 왜? 음수니까. 감소하는 거 맞잖아요. 다와 라에서 개의 엔탈피 변화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는 개의 엔탈피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감소, 잠깐. 델타 H입니다. 델타 H. 델타 H는 주 위의 엔트로피가 뭐하니까 둘 다 음수니까 0보다 큰 거 맞아요. 이렇게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나다는 자발적인 반응은 나와 라가 아니라 가와 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4번을 한번 볼까요? 이런 게 은근히 또 헷갈릴 수가 있죠. 뭔가 조건이 많아서. 자, 여러분 얘는 이렇게 한번 구분을 지어 보겠습니다. 자, 다, 나, 다, 가 이렇게 하고 여기는 개 이것도 델타 H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델타 H 개의 부는 가와 나가 서로 다릅니다. 여기 보시죠. 가와 나는 자, 델타 S 개와 델타 H의 부가 서로 달라야 된대요. 맞지, 그치?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자, 가나다라 중 자발적인 반응은 가야. 가만 먼저 봐봐. 가는 자발이 돼야 돼. 만약 가가 자발인데 얘랑 얘랑 부호가 반대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면 걔도 감소, 주의도 감소 이거는 자발이 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면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줘야지. 그죠? 그러면 걔도 증가, 주의도 증가니까 얘는 무조건 자발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그런 다음에 델타 H 개의 부가 가랑 나가 서로 다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요번에는 다하고 라도 또 서로 다르다고 했는데 여러분 요거 봐봐요. 아니 가랑 나는 부가 서로 반대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다와 라는 0보다 크니까 같은 뿔뿔 마마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설마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죠? 자, 오늘 지금 보니까 자, 자발적인 반응이 가와 다다. 그리고 또 하나 다와 라가 서로 부호가 뭐하다 여러분? 다르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거 한번 봐봐. 주위의 부호가
다랑 다가 서로 뭐하다? 같다. 그러니까 델타 H 계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거 자발. 얘도 뭐 여러분 얘도 이것도 자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가에서 델타 H 걔는 음수야. 맞아요. 나와 라에서 걔의 엔탈피 변화는 음수야. 네, 이것도 맞아요. 이렇게. 다와 라에서는 걔의 엔탈피 변화가 주위의 엔탈피 변화보다 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더 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자발이 되잖아. 얘는 이게 더 크면 얘는 뭐가 되겠죠? 비자발이 되겠죠. 설마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 그러니까 다 맞는 거지. 응? 알겠죠?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숙제는 원래 151쪽까지인데 제가 151쪽은 다 해줬으니까 150쪽까지만 해오면 됩니다.